자, 딱 계산을 해봤더니 4,895억 원 많기도 하죠.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은 133억 이렇게 적시를 했다. 예, 이재명 드디어 그날이 왔다. 예,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구속이 안 될 건데요. 당연하죠. 예, 구속이,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아니한다. 체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예,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과반이 넘어야 체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300석 중에 민주당만 해서 169명. 예, 지금 정의당하고 시대전환은 약간 좀 다르죠. 민주당하고. 그래도 민주당만 해도 151석 과반이 훨씬 넘는다. 169석. 과연 이 총선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이른바 국회 권력, 이 권력 정권은 교체됐습니다만은 국회 권력은 작년이랑 똑같다. 169석의 위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이라든가 방탄국회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실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총선 중요성은 뭐 제가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운명의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 청구에 구체적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구속영장 청구에는 그냥 뭐 달랑 한두 장짜리 그런 그 서류가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건 검찰이지만 좋다. 구속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역시 법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사법부가 가장 최종 결정을 하는 거니까 사법부가 그만큼 중요한데 최근 무죄 얘기가 계속 나오죠. 윤미향 무죄, 곽상도 무죄, 또 뭡니까? 어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에 연루된 사람들이 죄다 다 무죄가 됐었죠. 그러니까 무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에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가 있구나. 뭔가 사법부를 이렇게 더 씌우는 어두운 구름이 깔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끌어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다면은 난리가 나겠죠. 또 각종 시민단체의 야당 반발 아무리 어묵했던 독재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대법관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대법원장의 임기가 1년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옷을 벗기려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의 임기는 끝까지 채우는 그런 게 명약관화한 얘기인데요. 이 정도의 지금 사법부 불신이 팽배를 하면 사법부 개혁의 목소리, 뭔가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법부 개혁이 법관 임기 보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그들의 권리라고 보고 한번 임명됐으면은 임기 끝까지 소신을 갖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중간에 마음에 안 들다고 엎어서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누굽니까? 이재명이 2심에서 정치 생명이 끝날 그런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초동 이발사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김만배와 서초동 이발사, 여기 서초동 이발사는 누굽니까? 이름도 찬란한 권순일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서초동 이발사와 이른바 샤바샤바 해서 이게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파기환송. 그래서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한 그런 것이죠. 경기도 지사도 못할 뻔하다가 이제 경기도 지사를 발판으로 제1야당, 그 당시에는 집권당이었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까지 갔던 그 전례가 우리는 참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속영장은 그렇게 그냥 한두 장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배임과 횡령이면 배임과 횡령에 따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액수가 적시를 해야 됩니다. 적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배임은 얼마, 뇌물은 얼마, 예, 이렇게 그냥 배임과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어느 법원의 어느 판사가 이것을 발부를 해주겠습니까? 이러이러해서 배임은 여러 뭐 수십 건에 대해서 자, 딱 계산을 해봤더니 4,895억 원 많기도 하죠. 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은 예, 133억 이렇게 적시를 했다. 구체적으로 적었다는 얘기죠. 예, 대장동 배임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위례 신도시, 여기서 위례는 그 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게 그 구속영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대장동은 배임으로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충분히 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위례 신도시에는 부방법, 부패방지법 위반을 적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심사숙고하게 그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 바로 시간인데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 예, 두 부가 합동으로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듯이 같이 이 뭡니까 성남FC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라고는 대장동 게이트를 따로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아니다. 두 사건이 전혀 이렇게 별개일 수는 없으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구조적인 권력 비리니까 이것을 병합해서 같이 묶어서 영장을 청구하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는 예, 이재명에 대해 특경법, 특정경제 가중처벌이죠.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에 청구를 했다. 예, 영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성남시장 이전 2014년 11월 이재명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도계공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예, 그 화천대유 밑에 천화동이 또 따로 있죠. 천화동인 4호 소유지인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이재명은 2014년 8월 정진상 유동규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얼마? 7,886억. 네, 대략 우리가 8천억 얘기하는 게 그렇죠. 저는 제 방송에서 항상 8천억 정도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누가?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7,886억. 상당한 뭐 거의 비슷하죠.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 네, 또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씨, 유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 도계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 이게 6,725억 원인데요.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 1,830억 원만 배당을 받게 함으로써 민간업자에게는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 도계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아다시피 이재명의 성남시가 100% 출자해서 만든 개발 공기업입니다. 개발 공기업.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여기에 돈이 수익이 흘러 들어갈 것을 규정과 지침을 바꿈으로써 민간업체, 이른바 대장동 일당, 남욱, 정영학, 뭐 정민영, 또 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4,895억 원의 이익을 돌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돌렸을까요? 당연히 백머니, 당연히 뒤로 어떤 지금 이제 그건 적시가 안 됐습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소생이 나올 겁니다. 예, 바로 유무형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대장동 업자에게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 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이 검찰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수치로 이 배임과 횡령 협의, 뇌물 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집중적인 수사를 했겠습니까? 네. 이재명이 정시등과 공모해 대장 등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이게 바로 저수지에 숨겨놓은 돈인 것이죠. 예, 돈저수지.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숨겨놓은, 돈저수지에 숨겨놓은 428억 원을 아직 전체에 이 428원이 여기 숨겨 있다라는 것은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28억 원을, 이거를 영장 청구에 들어가려면은 428원이 현재 어디가 있고 얼마큼 찾아서 쓰고라는 것이 다 드러나야 될 텐데, 요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4,895억 원을 배임으로 청구를 했고요. 예, 뇌물은 133억. 예, 이게 제3자 뇌물죄 포함을 해서 성남FC, 여기에 네이버가 있고 차병원이 있고 NH 농협은행이 있고 또 뭐 두산도 있고요. 그렇죠? 다 합해서 확실하게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게 133억의 뇌물 혐의다.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된 상태니까요. 글쎄요, 저는 뭐 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에서 뭐 일반인이면 바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구치소에 있다가 바로 이제 구치소로 발부가 되면은 이제 구치소 들어가는 거고, 영장이 기각이 되면은 구치소에서 사복으로 싹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은 국회의원이란 특수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그런 또 절차가 남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그런 구속영장 청구는 바로 이 범죄의 성격이 지방권력 또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불법 정경유착이다. 네, 뭐 아주 딱 떨어지는 그 내용인 것이죠. 예,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다. 뭐 아주 한 문장으로 잘 정리됐습니다. 지방권력, 여기 뭡니까?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 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서 특히 성남 FC라든가 대장동, 위례, 또 백현동 이런 것은 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었으니까요. 지방권력, 즉 성남시장과 부동산 개발업자, 남욱, 정영학, 뭐 이런 여러 사람, 거론이 되는 정민영 이런 사람들과의 정경유착이었다 하는 성격을 바로 검찰총장이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검찰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권력형 비리란 얘기죠. 네, 권력형 비리. 쉽게 얘기하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그 뒤에 유무형의 특혜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라는 게 이제 이제 일부는 선거장으로 쓰고, 그게 또 김용이라든가 정지상이 중간에 또 일부는 또 무슨 착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얽혀 설켜 있다 하는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예. 블란도깨비님, 수아나무님, 우리 해가스페너님, 도희님, 박오기님, 와이유님, 네, 리츠빌님, 예,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리츠빌님이 박경련님과 인사를 나눈 거를 제가, 예, 이원석 총장도 참 멋있으고요. 입이 하나인 것은 두말하지 말라는, 예, 유정님이, 예, 우리가 왜 귀는 두 개고 입이 하나다. 귀는 그만큼 잘 왼쪽 오른쪽 잘 경청을 하라는 의미에서 두 개고 입은 하나다. 두말하지 말라. 한 입에서 두말하지 말라. 다른 얘기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다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정성호가 특별면회하고 이재명은 비몽계 맨투맨으로 만나고, 예, 루카님, 그렇죠. 어제 상황을 딱 말씀을 해 주셨네요. 정말 이재명은 아수라와 내부자들 합친 것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박종군 님도 들어오셨군요. 박종군 님. 예, 박종군 님, 예,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입김 있는 곳들은 검은 그림자가 느껴집니다. 우리 해가스페너 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의 얘기대로 이것은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이다. 즉 권력형 비리다. 지방 권력이니까 권력형 비리다. 권력형 특혜를 둘러싼 돈의 수수 정황, 꼭 돈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것도 나오고 아파트가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파트가 박특검, 박영수 특검 딸이 아파트를 그래서 글쎄요, 뭐 순 100% 공짜로 얻은 건지요, 아니면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얻은 건지 그것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죠. 아무튼 정당한 그 절차를 거쳐서 아파트가 소유 박영수 딸이 소유가 된 것은 아니다. 뭔가 그것도 특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영수 또 특검과 권순일 대법관, 자꾸 그들 이름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글쎄 제 입도 조금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라든가 특검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 영예스러운 자리를 자기의 그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참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권순일 얼굴, 또 박영수 이 얼굴을 보면은 뭐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쎄 제 눈에만 그럴까요? 네. 오늘 이재명 운명의 날, 지금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사상 최초입니다. 헌정사상. 우리가 이 헌법을 기반한 대한민국 역사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사실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다 하는 얘기만. 그만큼 제1야당 대표가 좋게 얘기해서 전대미문에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아주 지킬 앤드 하이드처럼 이 낮과 밤이 다르고, 이쪽과 이쪽 얼굴이 완전히 다르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거의 뭐 농락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청와대가 지근거리 앞에서 좌절을 한 거죠. 27만 표 차이로. 글쎄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의 시즌2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어진다면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쉽게 해가지고, 아유, 나 이민 갈래. 어디 갔다가 5년 뒤에 올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5년 뒤에 밖에 나가서 살고 들어올 정도로 시간과 경제적으로 이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속이 터지는 그런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나마 위안이 된다 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슈 1 요 정도로 여러분께 사상 최초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배경과 그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네.